저는 서울대학교 영어 산부인과에 있는 전종관입니다. 오늘 제목은 건강한 임신인데요. 여러분들 건강이라고 하면은 일단 불편한 게 없어야 되고 그리고 활기차야 될 텐데 임신하면 어떨까요? 건강할까요? 사실은 일단 배가 나오고 산모들이 불편한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건강한 임신이라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면 일단 배가 나오니까 생활이 힘들고 건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먹는 게 불편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자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하면은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지내기 어려운 이유가 되고요. 그 중에서 먼저 먹는 것부터 살펴보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입덧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덧은 보통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모들이 한 70% 정도가 입덧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한 경우도 있지만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심한 그런 입덧으로 고생하는 엄마들도 있고 토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입덧이 괜찮은 건 아닙니다. 입덧 증상은 그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멀미하고 있는, 토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괜찮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입덧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이 70% 이상 되고요. 그리고 임신하면은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부위가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위산이 역류를 해서 속쓰림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게 임신 초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임신 중반기, 후반기 갈수록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뭘 먹더라도 금방 배가 더부룩해지고 뭔가 계속 걸려있는 듯한 이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임신성 당뇨까지 진단이 됐다. 그럼 이제 먹는 거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통은 식사나 운동으로 조절이 되면 다행이지만 조절이 안 되면 인슐린이라고 주사까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안 했으면 안 맞아야 될 주사까지 맞는 거죠. 그럼 이제 자는 거를 살펴보면요. 사실은 편하게 자기 어렵습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평상시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낮에. 그 숙면을 못 취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서 하나가 소변을 자주 봅니다. 임신을 하면 자궁이 커져서 커진 자궁이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소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광이 찼다고 느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요. 가면 나오는 것도 없고 돌아오면 또 소변이 보고 싶고 이게 밤에 뭐 2시간마다 1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 산모들도 있고요. 그리고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몸이 가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온몸이 가려울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부위만 가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가려움이 심해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왜 그렇게 밤만 되면 많이 노는 건지 그래서 너무 놀아서 또 잠을 못 자는 그런 엄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궁 수축도 또 자주 있습니다. 보통 임신 한 16주 전후서부터 자궁 수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다태 임신인 경우는 조금 더 일찍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물론 수축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밤에 더 자주 느끼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수축은 아프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그렇지만 임산부는 걱정을 합니다. 이러다가 조기 진통이 돼서 애가 빨리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종 숨이 찹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편해지는. 이거는 보통 임신 중에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숨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몇 번의 과호흡을 해야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눕는데 갑자기 숨이 차서 또 이렇게 심호흡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속쓰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밤에 심한 경우는 속쓰림 때문에 못 자는 임신부도 종종 있습니다. 아픈 거는 뭐 임신하면 사실은 저는 떠오르는 게 아픔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이 물론 아기 낳을 때 분만 진통도 있지만 임신 중에도 통증이 상당합니다. 일단 아랫배가 임신 초기부터 불편합니다. 그래서
생리통 비슷한 그런 통증이 임신 초기부터 아랫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린 자궁 수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신하면은 산모들은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배가 나왔기 때문에 허리하고 목 쪽이 좀 굽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그다음 목 디스크 같은 게 생겨서 팔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이런 불편감이 임신 중에는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어나니까 보통 우리가 평균 체중이 한 13, 4kg 정도 느는데 많이 늘면 뭐 20kg, 다태아 같은 경우 뭐 30kg까지 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무릎도 아프고 발목에도 아프겠죠. 그래서 이런 허리, 무릎, 발목 통증이 심하고 또 한 5분의 1 정도 산모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쥐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손이 쥐어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게 조금 구부리려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5분의 1의 산모에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그런데 낮잠 자고 일어나면 또 그래요. 다행인 것은 예전에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특별히 다른 합병증은 없고 임신 중에 좋아지거나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에 또 통증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임신 초부터 중기, 말기까지 계속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 가운데 이렇게 약간 색깔이 표시된 부분 있죠. 가운데 여기 색깔이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이 원래 관절입니다. 근데 임신 아닐 경우는 딱딱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관절인데 임신을 하면 아기를 낳으면 저기 딱딱히 붙어 있으면 애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여기가 좀 느슨해집니다. 근데 이 느슨해지는 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골반의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이럴 경우는 자세를 바꿀 때마다 아픕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웠다가 옆으로 한다든지 뭐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하면 이 골반 쪽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있는 통증 중에서 하나는 이 갈비뼈 아래가 그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많이 아파요. 근데 이게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건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대부분은 한쪽인데 드물게는 양쪽 다 아픈 엄마들도 많고요. 이 갈비뼈 아래 통증은 사실 상당히 심하고요. 아까 속쓰림은 3번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속쓰림이 있어서 그것도 상당한 통증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가 치료하는 대부분은 아기한테 해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모들은 뭐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안 먹겠다고 하는데 임신이라는 시기는 극기 훈련을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들은 충분히 약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덧이 있으면 입덧 치료를 해야죠. 입덧 치료에서 제일 기본은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로 안 되면 입덧 약을 먹는 거고요. 속이 쓰리다 그랬을 때는 잘 때 뒤를 좀 높여주고 자면 훨씬 증상이 덜합니다. 그걸로도 안 되면 당연히 약을 써야죠. 그래서 위산분비 억제제나 제산제 이런 종류들은 대부분의 소화제들은 아기한테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신부들은 써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소화제가 있다면 쓰는 게 좋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임신성 당뇨도 어느 일정 수준의 혈당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되니까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먹도록 하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면 되고요. 자는 것도 빈뇨 같은 경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전에 소변을 보고 자기 전에 한두 시간 정도 물이나 이런 걸 좀 안 먹을 경우는 한두 번만 덜 일어나도 자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가려움증은 기본적으로 좀 차게 하거나 보습제 같은 걸 바르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가 있고요. 그래도 잠을 못 자면
수면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수면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산부도 쓸 수 있는 수면제가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은 수면제를 쓸 수 있고요. 태동은 사실은 좋은 사인입니다. 애기가 잘 움직이는 거는 그만큼 건강하다는 거고. 근데 산모들은 가끔 애가 괴로워서 움직이지,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기운이 없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잘 움직이는 애는 건강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궁 수축은 원래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숨이 찬 것도 있는 거고요. 속쓰림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픈 거는 다 진통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썼던, 그래서 잘 들었던 그런 진통제를 중심으로 해서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아픈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불편합니다, 임신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거나 어디 몸이 아픈 많은 증상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산후풍인이 하는 그런 모든 통증들은 운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안 움직이니까 생기는 거지, 아기 낳기 전에도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아기 낳고 난 다음에도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은 이런 통증들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먹고 싶은 만큼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생선은 임신 중에 꼭 먹어야 되고요. 날 생선도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선을, 회 같은 거, 날 생선을 먹을 때 걱정하는 거는 어떤 중금속에 의한 중독을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어느 바다에서 잡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큰 생선의 회를 먹을 때 일주일에 200g까지는 괜찮습니다. 작은 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고, 큰 물고기, 그러니까 참치나 삼치나 이런 거는 회를 먹을 때 일주일에 200g, 이거는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데 도대체 뭐가 근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매운 거를 먹으면 애도 같이 매워질까요? 아시겠지만 매운 것은 맛이 아닙니다. 매운 것은 통증이에요. 엄마가 아픈 게 애기가 같이 아플까요? 이거는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양제에 너무 기대는 것 같은데 영양제 말고 음식으로 먹기를 저는 사실은 권유를 드리고요. 힘들어지는 시기는 단태아 같은 경우는 한 37주, 8주, 쌍태아 같은 경우 한 34주, 5주, 삼태아 같은 경우는 28주, 9주 정도가 되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임신 전이랑 똑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내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신체적인 건강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정신 건강은 어떡하죠? 일단 임신만으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만으로. 그런 상태에서 남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 임산부들이 불편하다면 이런 식의 반응이 많아요. 원래 그런 거야. 참아. 남들도 다 하는 임신을 왜 당신만 그렇게 유난을 떨어? 이건 절대 피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임산부들이 이런 불편감을 저한테 이야기할 때 임산부들이 그래요. 이렇게 허리 아픈 게 정상인가요? 저는 선뜻 답이 나가질 않아요. 이게 정상? 정상은 아니죠. 불편하지 않으면 아닙니다. 임신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신 중 겪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허리 아프고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건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임신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저는 이 측은지심이라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뭐 불쌍하다 그래서 진짜 뭐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임신부들이 얼마나 힘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냐에 따라서 공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걱정스러운 건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서 전혀 근거 없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너무 가슴앓이를 많이 해요. 제가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뭐라 그랬던데 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건강한 임신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요. 전문가는 자신이 하는 말이 근거가 있는지 항상 의심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임산부들 말이에요. 내가 낳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 생명체를 본 적이 없어요. 잠을 못 자서 힘들지만 그래도 좋아요. 나 자신이 대견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임신이라는 거, 아기를 갖는다는 거는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면을 볼 때 저는 우리 모두가 임산부를 바라보는 말, 모두가 측은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어지면서 임신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최근 불임 부부에게 전해줄 임신과 출산에 관한 희망적인 소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 제 외래 오는 산모들 중에서 저희는 이제 만 나이로 기재가 되는데 40 이상인 산모가 15%쯤 됩니다. 그리고 만으로 40이 넘는 임산부들도 자연분만을 했을 때 3분의 2는 낳고요. 물론 저희가 걱정하는 고혈압 질환이라든지 당뇨 이런 거는 나이가 많으니까 좀 늘어나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아기를 잘 낳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10년 전, 20년 전과는 달리 애가 좀 일찍 낳더라도 신생아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 가능한 약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자세히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항암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항응고제 쓰면 안 되고요. 먹는 약, 항응고제. 그 다음에 항경련제는 필요한 사람만 써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유명한 비타민 A랑 관련된 아큐테인이나 여드름 치료제 그런 것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약을 많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하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죠. 혹시 그런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없을까? 예, 없고 예전에 FDA에서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거를 우리가 다 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고 이건 의사하고 상의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를 이제 오랫동안 보아 오셨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과연 교수님 어떤 걸까요? 저도 사실은 애 받은 지 한 30년 넘었거든요. 30년 넘었는데 저는 사실은 피부로 잘 느끼지는 못하겠는데 임신부들이 예전에 비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결정을 한다. 내가 내 몸은 제일 잘한다. 그거는 굉장히 오해고 착각입니다. 사실은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아기 받는 것만 30년을 했는데도 제 분야를 아직 다 모르겠어요. 어떤 산모를
치료할 때 아직도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제가 전문가인데도. 그런데 비전문가가 어떻게 그거를 결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갖고는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본인의 몸이라고 해서 잘 알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거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문가한테 의지를 하세요. 그런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라는 것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임신부들이 자신의 판단으로 뭐를 결정하겠다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내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알아서 해라. 이게 맞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실제로 의사를 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여러 가지 진단이나 분만이나 이런 것들, 신생아 진료가 좋아진 건 있지만 이거는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임신부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30여 년을 하셔도 아직도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겸손한 의견 주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깊고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전문가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시고 의견을 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전종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종과 교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